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저녁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버스 운전기사 폭행과 지하철 총격 등이 미국의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 안에서의 성희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거친 말싸움이 오가더니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서 난투극이 시작됩니다. 앉아있는 승객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언과 해코지를 하고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주먹을 휘두릅니다. 심지어 지하철에 하차하면서 차량 안으로 총격까지 가합니다. 각종 성추행과 희롱도 난무합니다. 옆에서 자는 승객을 대담하게 추행하는 남성,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일명 바바리맨도 있습니다. 실제로 LA 교통국이 22,604명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22%가 지난 6개월 사이 위협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4명당 1명꼴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might think that among the tens of thousands of daily riders, the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 would have received a lot of reports. But that is not the case. In all of 2014, the Transit Policing Division of the Sheriff's Department got only 99 reports of sexual harassment. 갈수록 험악해지는 대중교통 내 안전 문제에 교통당국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LA 교통국은 카운티 정부, 셰리프와 손잡고 각종 대중교통 내 폭행과 성폭력 신고를 위한 전용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곧바로 용의자 수색 검거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스마트 앱도 제작했습니다. When a report is made with the date and time and place, along with the general description of the suspect, many times we're able to get that video, which then helps us with the investigations of the crime and also with the prosecution. LA 카운티 셰리프는 지난해 99건의 대중교통 내 성희롱 관련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 중 62%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나머지는 신체 노출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체포된 사람은 고작 20명. 셰리프 당국은 신고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올해부터는 더 많은 관련 용의자들을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샌디에고 북쪽에 위치한 해변에서 거대한 크기의 해병대 헬리콥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없었지만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수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북쪽에 위치한 해변가. 한가롭기만 하던 이곳에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을 하던 해병대 소속 헬기 한 대가 비상 착륙을 실시한 것입니다. A CH-53E Sea Knight with the HMH-466 was conducting a routine flight. The oil pressure light came on, and in a precautionary node, the pilot decided to make a precautionary landing on the beach right here. 다행히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There was no injuries, no damage to property, no injuries to any civilians, which was an awesome thing right there. 전장 길이 100피트. 미군이 보유한 가장 크고 무거운 헬리콥터에 깜짝 출현해 해변을 찾은 방문객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e were actually coming down for a beach walk. We come down here quite a bit, and lo and behold, there's a chopper right on the beach. Possibly. I like military and navy, so probably I might fly one of those someday. 비상 착륙을 한 지 4시간 만에 점검을 마친 해병대 헬기는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변을 이룩해 원래 목적지인 미라마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종업원들이 최저임금 $15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해외 지점까지도 시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Fight for 15에서 기획한 파업 시위 현장. 패스트푸드 체인점 종업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미국 236개 도시에서 모인 시위대는 최저임금 $15를 요구하며 해외 지점들에게까지 시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o 236 cities, fast food workers are on strike. Then we have strikes going on in another 123 cities outside the U.S. It's hard out here. You know, I live paycheck to paycheck, and by the time I get done paying all my bills, I can't even put food in my house, and I work 2 jobs. 뉴욕 시정가에서도 최저임금 15달러 상향 조정안이 나오면서 임금 인상 요구는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도주하던 용의자가 연쇄 충돌 사고를 낸 뒤에 사살됐습니다. 계속 쫓아오면 타고 있는 어린이를 해치겠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협박을 했지만 사실상 차 안에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쏜살같이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교차로를 돌아 나오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크게 부서진 채 보행로 쪽으로 밀리더니 또 다른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멈춰선 차량에서 운전자가 뛰쳐나옵니다. 뒤쫓아온 경찰들이 손을 들고 엎드리라고 소리쳤지만 용의자는 몸을 숙여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About 10 or 15 cars chasing them. I hear tires screeching, pile up of vehicles, and then shots fire. I mean, it was done in the blink of an eye. 총탄 10여 발이 발사됐고 40대 용의자는 사살됐습니다. Fearing for their lives, that this suspect was reaching for a weapon. 2 officers did discharge their weapon at the vehicle, striking the suspect. 용의자의 차에 들이받친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추격전 도중 용의자가 911 전화를 걸어와 계속 쫓아오면 차에 타고 있는 어린이를 해치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통해 추격전을 지켜본 용의자 가족들이 총격은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현지 경찰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신과의 관련성 주장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차기 대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유엔 업무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했던 주장들에 대해 확인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당혹스럽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를 막고자 경남기업 수사가 시작됐다는 성 전 회장 주장에 대해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내 정치에 관심도 없고 사무총장 업무로 그럴 여력도 없다며 차기 대선 출마설에도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생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기여했다. 반 총장과 개인적 인연이 깊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을 설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살 직전에는 이완구 총리가 반 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를 의식해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 결과 등과 맞물려 본격화한 차기 대선 출마설을 언론 대응 자료까지 발표하며 적극 부인해온 반 총장으로서는 다시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 총장은 다음 달 중순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1년 9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 공식 업무 외 개인 일정은 일체 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달러와 강세 속에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유럽을 찾는 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유럽 각국이 관광산업에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파리 시내 주요 관광지마다 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가 지난 12년 이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여행 경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25%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So we'll probably buy more things while we're here, or since the dollar will go that much further, we'll probably spend more and enjoy ourselves more. 에어프랑스 미국 노선의 올여름 예약률은 지난해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여행업계는 급증하는 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Un Américain dépense environ 160 € par jour lorsqu'il vient à Paris en Île-de-France. Et donc notre objectif, nous, c'est évidemment de l'inciter à dépenser plus.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각국도 올 들어 미국인 관광객이 7%에서 최대 20%까지 늘었습니다.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쇼핑에 쓰는 돈이 늘면서 의류나 화장품 같은 고가품 매출이 증가하는 등 곳곳에서 유로화 약세에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럽 관광산업의 활성화와는 반대로 강한 달러 속에 미국의 수출업체들은 고전이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에 일본인 집단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낳은 아픈 역사의 현장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본인 수용소 관련 경매 행사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직후 미국 정부는 자국 거주 일본인 12만 명을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People's lives were destroyed. Their communities were destroyed. 이번 주말 미국의 한 문화 단체가 주관한 경매 행사엔 당시 수용소 생활을 담은 그림과 사진 등이 판매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의 과거를 재조명하자는 취지입니다. 행사가 알려지자 재미 일본인들은 아픈 역사를 돈으로 사고 판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I was shocked to see this photograph of my cousin being auctioned off to somebody unknown for dollars. 일본인들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수용소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 our letter from the JCR, we said, this was a gift, and let the gift come full circle. It should be returned as a gift. 일본의 전방위 압박에 경매 주관사는 수십 점의 작품들을 오늘 전격 회수했습니다. 행사 개막을 하루 앞둔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소동은 다른 나라엔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으면서 자국 역사는 훼손돼선 안 된다는 일본인들의 집요함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기업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5원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